아까 이어서 계속하겠어요. 이제 기압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아까 기압을 이루는 그 요소가 갖고 공기가 돼가지고 그 공기의 성분이 위에서 누르는, 그래서 기압이라는 것은 단위 면적을 누르는 그 힘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서 그 기압이라는 거 알았는데, 그러면 그 기압은 왜 그 중요한 거냐면은 우리가 기상에서 그 온도가 변하고 막 이러는 것들을 그건 좀 당겨서 좀 생각해 봅시다. 뭐냐면은 누구나 다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됐다고 우리가 등원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 봅시다. 여기가 30도, 여기가 20도, 10도, 0도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바람이 이렇게 불어. 내가 여기 서 있어. 그렇죠? 자, 그럼 여기 서 있어요. 바람이 막 불고 있어. 나는 지금 여기 온도가 여기 있으면 여기가 여기 되니까 한 17도 뭐 이렇게 되겠지. 나는 어떻게 점점 추워지겠어요? 점점 더워지겠어요? 예? 지금 여기 내가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17도에 지금 온도가 17도에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척 봤을 때 온도가 높아지겠죠.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 이걸 이류라 그래요. 이제 앞으로, 지금은 몰라도 돼. 이제 뒤에 가서 다 배울 거니까.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알려주는 거니까 이거 지금 적을 필요도 없고, 이런 개념이고, 그렇듯, 당연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더워지는 거지. 반대로, 이렇게 바람이 불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 추워지겠죠. 이걸 이류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 온도도 어떻게 되면 기상 변수잖아요. 이런 기상 변수가 바람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물리법칙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 보면 이류항이라 그래서 이게 생기는데, 그건 지금은 모르셔도 되고, 그래서 그 이류항에 따라서 이 값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류항이 뭐에 따르면 바람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고요. 그거 엄청 중요한 거지. 그러면 이류가 되는 것이 뭐 때문에 되는 거예요? 바람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람이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바람을 관측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거 바람이 그 자리에서 값은 알겠지만은 이게 분포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변할지 이게 알 수가 없거든. 그래서 그 바람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 기압 성분이에요. 뭐냐면은 이제 또 알게 되는 거야. 여기가 기압이 높아. 여기가 기압이 낮아. 저기압이야. 내가 여기서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갈 거라는 소리죠. 그래서 고기압, 저기압을 알아야지 바람을 알아야 되고, 바람이 알아야지 그 바람 따라서 이류항이 결정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상 변수, 온도, 기압. 근데 아까 온도는 그럴 것 같아. 그쵸?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10도라고 그러면 내가 있었으면 이렇게 되면 더워질 것 같은데, 기압도 그러냐? 아닐 것 같아. 기압도 그렇다는 소리. 자, 그러면 기압은 어떻게 되는 거야? 기압은 온도가 높으면은 여기가 소해지는 거야. 그리고 온도가 낮으면은 여기가 밀해지는 거고. 그러면 이 자연은 사람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돈 벌면 더 벌고 싶고 뭐 이러게 되지만은 자연은 그런 거 없어. 평등해지려고 그래. 그래서 지금 아까 여기가 고기압이고 여기가 저기압에서 이러고 하는 거는 어떻게 평등해지려고 하는 거야. 그것은 마치 우리가 물을 높은 데서 이렇게 뿌리면 높은 데 있는 물이 낮은 데로 이렇게 가가지고서는 어디가 바다에 가서 평평해지듯이 이렇게 모든 게 평평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칙이. 균형,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하면은 이걸 갖다가 그걸 뭐라 그러냐. 같아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상태 방정식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같아지려는 이런 걸 만드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이 있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기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압이 높은 데 있으면 낮은 쪽으로 가가지고 같아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압도 바람에 따라 한다는 소리야. 무슨 획기적인 거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우리가 바람 따라 기온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건 그렇듯 해보지만은 기압도 그렇다는 소리.
모든 것이 바람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기압장을 그려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기압장을 그리는 것이 일기도라고요. 그래서 일기도가 어떻게 돼 있어요? 0m에 갖다 놓고서는 여기가 뭐 고기압, 저기압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기압에 따라서 분포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일기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도 분석하는 것이 예보를 내는 기본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그래?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물리 그 기상 변수는 바람에 따라서 이류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걸 이류항이라 그래서 어떤 값이 커지냐 작아지느냐 이류항을 계산하고 그러려면 그게 이제 미분적분 했을 때 분리해 보면 그 이류항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배우기로 하고 어떻든 간에 모든 기상 변수가 그 바람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다못해 기압도 그렇다는 뜻이죠. 그래서 기압을 관측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기압은 우선은 분포가 속성을 보면은 기압이라는 것은 지표면에서 단위 면적을 누르는 힘이라서 이 무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는 내가 여기 지표라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기압은 여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러면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지는 거지. 왜? 요만큼이 안 들어갔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잰 것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거 지상 0m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0m의 지상인데 뭐 2000m, 뭐 3000m 이런 일기도는 들어본 적이 없죠. 우리가 500헥토파스칼, 뭐 850헥토파스칼 해서 등압면 좌표계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왜 등압면 좌표계를 쓰냐 이거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이제 기상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거를 전공하고서도 잘 모르고서는 그냥 나오는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압을 이렇게 관측을 해서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0m, 뭐 2000m, 3000m 이렇게 쓰면 이걸 등고 좌표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좌표계를 쓰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우선 어떤 좌표계를 쓰면 우리가 카테션 좌표계라 그래가지고 이런 좌표계를 쭉 써왔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x 방향, 여기를 y 방향, 여기 z 방향이라 그러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해서 요거가 이렇게 직각으로 됐다 해서 직교 좌표계라기도 하고 카테션 좌표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x 방향,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쪽은 y 방향, z 방향인데 이거는 수학적에서 쓰는 거고 책상에서 여기다 쓰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도 어디 가도 이 방향이죠. 근데 우리 기상에서는 이게 쓰기가 좀 곤란해. 그래서 이걸 고정을 시켜야 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쪽 방향을 갖다가 u 방향, 이쪽을 v 방향, 이거를 w 방향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이걸 쓰는 거를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나는 좀 잘 가르치고 좋은 기상 선생님이 아니라서 그러는데 진짜 좋은 이렇게 좋은 선생님들은 반드시 이거를 이렇게 썼어.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W하고 오메가하고 구별해줬어요. 이렇게 쓰면 오메가하고 이렇게 쓰면 W야. 그래서 이 W는 이렇게 연직성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직성분은 그러니까 DZ, DT를 말하는 거지. 시간당 높이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 오메가는 시간당 압력의 변화야, DP. 그러니까 이거 지금은 적을 필요 없어.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돼. 그래서 오메가하고 W를 구별한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W를 다른 아주 이렇게 잘 가르치는 선생님도 구별했는데 난 막 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때 가서 내가 오메가라고 얘기해 줄 거예요. 이거는 오메가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그건데 여기서 이제 그건 아직 오메가 안 배웠으니까 필요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UVW 해가지고 얘는 바뀌어도 얘는 북쪽 방향이고 이거는 남북 방향이고 이거는 연직 방향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 수학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수직선이라는 걸 이렇게 그리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얘가 0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증가하죠.
그래서 0, 1, 2, 3, 4 이쪽으로 갈수록 감소하죠. 어떻든 간에 이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거예요. 플러스 방향. 자, 그래서 똑같은 바람인데 지금 이게 서풍은 이렇게 불잖아요. 증가하는 쪽으로 불잖아요. 이거를 뭐로 표시했으면 좋겠어요? 플러스 U라 그러는 거예요. 서풍은 플러스 U예요. 근데 이 동풍은 이렇게 불잖아요. 마이너스로 가는 거죠. 이건 마이너스 U예요. 이걸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하고 수학의 기본을 그대로 차용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X, Y, Z로 쓰면 얘가 돌리면 방향이 변하니까 우리를 고정시킨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U, V, W로 한 거예요. 그래서 U 방향이라는 것은 동쪽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 방향으로 가면 플러스고 얘가 서쪽 방향으로 가면 마이너스 U를 붙이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V가 북쪽으로 가면 플러스야. 남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V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북풍은 마이너스 V고 남풍은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연직성분은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게 W가 이렇게 해서 연직 방향이 플러스가 되고 이게 내려가면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따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다시 아까 여기가 고기압이 있고 여기가 저기압이 있으면은 저기 뭐야? 그렇게 쓰면 안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작은 것보다 큰 쪽으로 쓰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저기압, 고기압 쓰는 게 맞죠. 기압이 쪽으로 높아지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 바람은 어떻게 가요?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압을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P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지금 안 나왔는데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기압 경도력 같은 걸 잴 때는 기압 경도력은 P에는 마이너스 라운드 P분의 라운드 N이 되는 이유가 마이너스 들어가는 이유가 2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수학적인 거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면은 이런 것들을 여기 때 좋아져 가지고 얘가 쓰는데 지장이 없어지는데 이런 수학적인 거 아니고 그냥 무조건 외우면은 이상해지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저에서 고로 쓰는 것이 순리적인 거잖아요. 왜 이쪽으로 가서 플러스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수학적으로 표시하려고 그러면.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가는 걸 우리가 기압 차에서 생기는 힘이라서 기압 경도력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기압 경도력 P에는 그래서 두 지점의 기압 차 그리고 얘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하잖아. 근데 마이너스가 되잖아. 왜? 이쪽 방향으로 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기본이 있다는 걸 아시라는 얘기야. 됐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수학에서 쓰는 카테시안 좌표기를 그대로 쓸 수가 없다. 왜? 돌리면 방향이 바뀌니까 우리가 방향을 고정시켜야 돼서 그래서 X방향, Y방향, Z방향이라고 하고 어떻게 한다? U, V, W로 쓰는 거지. 그래서 U방향은 동쪽으로 증가하는 거고 V방향은 북쪽으로 증가하는 거고 W는 연직으로 증가하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야 방정식계가 균형을 맞춰지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써야지. 그래서 그런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압이 크고 작은 걸 표시한 거를 지금 그림 19페이지에 보면은 지상 분석 기도를 보면은 이렇게 표시가 돼요. 기압에 따라서. 그래가지고 같은 기압을 같은 걸 등압선이라 그러지. 그래가지고 가운데로 갈수록 기압이 높아지면 고기압이 되고 가운데로 갈수록 기압이 낮아지면 저기압이 돼서 지금 그림 19처럼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부는 거지. 근데 그거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회전을 안 한다고 봤을 때지. 근데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르는 동안에 지구가 도니까는 전향력이라는 게 생기는 거지. 그래서 전향력에 대해서는 뒤에서 배우겠어. 그래서 약간 흐른 방향에 오른쪽으로 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 있다고 치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관측을 되는데 서페이스는 그렇게 해서 재는데 서페이스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 문제를 어디서 보면 되냐면 다음 페이지로 한번 보시면은 22페이지를 보세요. 22페이지 그림을 한번 보세요. 22페이지에 내가 저기 있는 걸 해줄게요.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모든 관측소가 저기 이 바닷물 높이에 있지는 않잖아.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여기 관측소가 있고 여기 관측소가 있고 여기 관측소가 A, B, C가 있다고 합시다. 그때 기압을 이렇게 쟀더니 지금 뭐 여기 그려져 있는 거예요.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압면이. 그래서 이거를 900헥토파스칼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950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1000이라고 합시다. 1000. 자, 그러면은 여기는 1000보다 조금 높겠죠. 그리고 여기는 950보다 조금 높겠죠. 960. 그리고 여기는 900보다 조금 높아서 그 값을 우리가 임의로 정합시다. 그래서 여기를 1000 높으니까 1010쯤 합시다. 1010. 그리고 여기는 B는 960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920이라고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A, B, C가 있으면 이거 저기야 고기야 되겠어요? 아니잖아. 어떻다 그랬어요? 얘의 기압은 저기 A 지역의 기압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지역의 저기 뭐야? 값을 가지고는 일기도로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 값을 해명값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 값을 여기의 값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기 1100보다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높아져야 되고 이렇게 해서 높아져야 되는데 이걸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되면 얘가 여기하고 같은 거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얘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더 밑에 있고 더 밑에 있으니까 어느 게 높아? 얘가 더 기압이 높죠. C가 높고 B가 높고 A가 제일 낮죠. 여기 봤을 때는 이 값을 볼 때는 A의 값은 1100이 1010이고 960이고 920이니까 얘가 기압이 높고 기압이 낮은 줄 알았는데 요가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 나란하게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값은 여기서 더 내려왔으니까 이만큼 더 있으니까 더 기압이 높은 거고 얘는 더 기압이 높잖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측한 값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그래서 해면 경쟁을 해야 된다는 소리야. 관측을 하면. 그래서 관측을 하면은 수온기압계로 관측을 하면은 근데 보세요. 측기마다 우선 관측을 수온기압계로 관측을 하면 그때는 뭐냐면 요렇게 똑같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게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가 이렇게 볼록해. 그래서 여기까지는 둘이 같아. 이게 기압계라고 치면은 근데 기압이 높아졌어. 얘가 이만큼 높아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 다 채우려고 하면 안 되잖아. 얘가 볼록해졌다 그러면 기압이 안 높아지잖아. 그래서 요 근처 올라갔을 때는 값이 더해져 있잖아. 이걸 갖다가 기차 보정이라고 그래. 반대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만약에 이번에는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가 요만큼 올라갈 때 얘는 더 올라가잖아. 그러면 요 근처 왔을 때 값을 빼줘야 되지. 그래서 측기가 나오면은 온도계나 수온기압계나 되면은 요 근처에 있을 때는 값을 더해라 빼라 하는 기차표라는 것을 주는 거야. 그래서 관측을 하면 이렇게 기차 보정을 해야 돼. 지금은 여기서 그냥 대충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 그렇죠? 그렇게 관측을 했을 때 나온 값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지. 측기마다 조금씩 똑같이 만들 수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는 얘가 지금 딱 쟀더니 1000헥토파스칼이야. 그때 0도씨야. 1000헥토파스칼이 딱 0도씨야. 그래서 여기가 나왔어. 근데 1000헥토파스칼이야. 근데 온도가 10도야. 그러면 여기 그대로 되겠어요?
얘가 저기 수은이니까 늘어나잖아. 이만큼 올라가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0도씨 때 값으로 바꿔줘야지 돼. 그래서 저기 0도씨보다 온도가 높으면 값을 조금씩 다 빼줘야 돼. 그래서 그거는 저기 온도계 옆에 붙어 있는 부착 온도계를 가지고 그 온도마다 값을 얼마씩 빼줘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온도 보정이라 그래. 기차 보정하고 온도 보정을 해야지. 그 다음에는 아까 얘기했지. 이렇게 해서 높은 데서 관측한 거하고 여기서 관측한 거하고 값이 틀리잖아. 그 다음에 또 있어. 저 지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구가 이렇게 동그란데,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하고 같은 값이냐면 아니란 말이야. 왜냐면은, 지금 요렇게 가는 거는 요거는 뭐야? 만유의 인력이죠. 만유의 인력은 지구 중심으로 향하는데, 얘가 뭐야? 저기, 원심력이 있잖아. 그래서 얘가 뭐 원심력이 어떻게 돼? 이렇게 돼가지고 평행사변 법칙을 따라가지고, 얘 때문에 이렇게 돼서 똑같이 이렇게 돼서 어떻게 돼? 요 값을 이렇게 써, 이렇게 아니 어떻게 돼? 뭐야? 여기서 뭐가 이렇게 돼? 약간 얘 때문에 이게 이렇게 향하지. 이렇게 그래야지 이렇게. 그렇지? 중심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는 그리고 특히 여기서는 이렇게 되니까 이만큼을 빼줘야 되잖아. 값이 적지. 여기서는 원심력이 있으니까 여기가 제일 무거운 값이 나오고 여기 적도가 제일 가벼운 값이 나오잖아.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 적도에서 여기서 가벼우니까는 양털을 사가지고 여기다가 팔면 남고 금은요 큰 차이가 없으니까는 금을 하고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게 그 얘기야. 물론 작지만 이 중력 값이 틀리단 말이야. 그래서 중력은 어디야? 여기 45도 해면값에다가 맞춰야지 돼. 이걸 중력 보정이라 그래. 그렇죠? 그 관측을 하면은 기차 보정을 해야 되고 온도 보정을 하고 중력 보정을 해야 돼. 그렇지만은 그거 값을 하면은 아까 이것처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값을 다시 이 값을 내려주는 그걸 갖다가 해면 경정이라 그러지. 해면 경정하는 값을 지도에다 그려야 된다는 뜻이야. 그렇죠? 그래서 지도에서는 그럼 자 이게 다시 앞으로 와가지고 19페이지로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여기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 이쪽에 바다가 있고 그렇지만 지도에서 나타나는 건 뭐야? 다 0m지. 바닷값으로 다 고쳐놨잖아. 관측한 값을. 우리가 지금 모든 관측소가 0m에 있지 않잖아. 어떻게 특히 히말라야 산맥 근처에 있는 거는 엄청 해야 되지. 우리 서울도 한 60m가 넘을걸? 그건 고쳐야 되고 인천 같으면 비슷하겠지. 그 해면 값을 다 고쳐줘야지. 그래서 그걸 해면 경정을 한다 그래. 해면 경정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어디 기압이 높은지 아까 이거 봤잖아. 그래서 봤더니 얘가 사실은 높은 거잖아. 그렇죠? 우리가 척 봤을 때는 얘가 1010, 1060, 1020에서 얘가 기압이 낮고 얘가 기압이 높구나. 아니잖아. 해면 경정을 했더니 얘는 1010이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한 1020 되고 얘가 한 1030 되고 한 1040쯤 됐다는 소리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면 경정한 값을 가지고 그린 것이 요거 지상입니다. 요것만 알아도 많이 한 거지. 그러니까는 지상일기에서는 여기서는 어디나 다 0m의 값이 0m에서의 기압값이라는 뜻이야. 그래야 서로 비교가 되는 거지. 그렇죠? 지금 여기 관측값 얘하고 둘이 봐서 1010, 960 어디가 높다 이거 말 못한다는 소리야. 해면 경정을 해봐야지 어디가 높은지 알 수 있다는 소리지. 이거는 관측한 값으로 비교하면은 고도가 비교가 되는 거지 기압이 비교가 되는 게 아니야. 그렇죠? 무조건 되고 여기 올라갈수록 높은 게 나오잖아. 여기 낮은 게 나오고 그러니까 고도가 나오지 기압값이 아니지. 기압값을 해보면 해면 경정을 해보면 반대로 얘가 기압이 높고 그 다음이고 얘가 기압이 제일 낮은 게 됐죠. 이해가 된 거죠. 이것도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건성으로 두면 안 돼요. 확실하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야지 뒤로 가서 이상해지는 거야. 이거 또 뒤에 가서 딴소리 하고 되면은 이게 무슨 소린가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 배울 때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하고 안 되면은 묻고
그래서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은 뭐 여러분들이 나한테 당장 물어보면 되지만은 안 되는 사람은 뒤에다가 질문을 달아야지. 그럼 내가 다 해준다고. 그러면은 그 희한해. 매년 똑같은 거 질문하셔. 그럼 나는 그거 봐가지고 작년 거 다시 끄집어다가 올려주고 막 그래. 희한해. 똑같은 거 또 질문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시간이 걸려도 좋다 이거야. 마냥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토론하고 뭐 얘기하고. 더 좋은 방법은 사실 잘 모르잖아. 알면은 서로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면 사실은 더 좋아. 그래서 대학보다 대학원에서 대학원 학생들이 실력이 드는 건 바로 그거야. 세미나를 하면서 실력이 늘어나는 거. 서로 지가 아는 거 묻고 남이 아는 거. 내가 모르는 거 저 녀석이 알았구나. 그래서 남이 이해한 거 얼른 캐치하는 게 더 빠르지. 그런 방법. 그래서 우리도 좋다 말이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해가면서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다음이 넘어가지고. 그리고 모르겠으면은 모르겠다고 다시 또 설명해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인강 듣는 분들도 다시 또 해도 또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강 되시는 분들은 질문하면 돼. 그러면 내가 또 다시 또 달아주고. 그래서 또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또 내가 어제 인강에서 이런 질문이 왔는데 하면서 또 얘기해 준다고요. 그래서 우리 다른 거하고 달리 우리 기초기상학은 시간을 가지고선 좀 해보잔 말이야. 처음이니까는 개념 잡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하면 됐어요. 오늘 아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중에 그릇이 있다. 그렇죠? 그 그릇은 뭐 때문에 커지고 작아진다? 온도 때문이야. 그래서 그러면 온도만 알면 그릇을 알잖아. 그러니까 그 포화 수증기하고 관측을 한다 안 한다? 할 필요가 없지. 정해졌잖아. 온도에 표만 보면 나오지. 그러니까 관측하는 것은 포화 수증기압이 아니라 수증기압이지. 수증기압으로 관측. 근데 이것도 수증기압으로 관측하기가 어렵지. 그래서 그 수증기압으로 관측하는 법도 뒤에 가서 배우는 거야. 쉽지는 않지. 왜냐면은 우리가 그거는 알았어. 지금 이만큼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일기압이야. 일기압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여기에 질소의 질소압, 산소압 다 합해서 이거 수증기압이 다 합해서 일기압이 된 거지. 이거 전압이라 그러지. 이거를 이렇게 되는 원리를 뭐라 그래? 돌턴의 분압 법칙이라 그러잖아. 전압은 각 분압들의 합이라 그러지. 근데 다른 것들은 요 수증기압이 자꾸 변하니까는 관측을 하는 거지. 이 온도가 딱 정해지면 그릇의 크기가 딱 정해지는 건 관측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포화 수증기압은 관측할 필요가 없는 거지. 다른 것들도 얘네들도 안 변하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거 변하는 이거를 별량 기체라고 그러고 나머지는 이거 안 변하는 기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얘네들은 관측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2000m 일기도가 아니고 500헥토파스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야. 그럼 왜 그러냐? 1000m, 2000m 이렇게 일기도를 그리면 우리가 편한 것 같은데 아니라는 얘기야.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관측하는 방법 때문에 그랬을지도 몰라. 그리고 써보면은 등고 잡히기를 쓰면 불편한 게 너무 많아. 그 중에서는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것이 지표에서부터 10km 안에 있는 그 대기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여기가 지표라 그래. 0m라고 합시다. 0m. 근데 조금 높게 가지고 여기를 10km, 그러니까 1000m지만 10km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중간쯤 올라갔을 때 이게 한 5km쯤 되면은 밀도가 반으로 줄어들잖아. 그래서 여기가 500헥토파스칼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이 G값은 여기하고 올라갈수록 G값은 물론 낮아지죠. 중력 값은. 근데 10km가 올라가 봐도 여기가 얼마야? 대충 980
9.8 뭐 미터/s 해도 좋고 9.8 미터/s 자승이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 CGS 단위로 말하면 980 센티미터/s 세크라고 해도 세크 자승이라고 해도 좋은데 여기 올라가 봐야 큰 차이가 나. 조금 차이가 나. 근데 이게 로는 여기가 1.3쯤 되죠. 여기서 서페이스에서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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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에서 그때 무게를 대면 한 1.3kg쯤 돼. 그래서 대충 1kg쯤 된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물은 1톤이 되지. 그러니까 공기하고 물의 비율은 대충 1000분의 1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러니까 액체하고 기체하고의 비율이 1000분의 1이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상식이야. 그렇죠. 그런데 얘가 이쯤 올라가면은 반으로 줄어든다고. 그래서 이거 밀도가 이렇게 변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힘들어. 근데 G는 큰 차이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G값은 이거는 변수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G 9.8 미터/s 자승은 지표면에서야.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데는 10kg까지 하냐. 그래서 여기 이렇게 G0라 그래가지고 변수인데 상수로 쓰는 거지. 그래서 G0 하면은 그냥 9.8로 굳어져 오는 거야. 그래서 상수를 변수를 상수로 쓰는 거지. 왜? 10kg 안에서 큰 차이가 안 나니까. 그래서 요 값에 대해서도 자세한 값들 나누는 것들은 디테일을 가면 또 나와.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이해하면 그때 이해가 확 될 거야. 그래서 지금은 그러려니만 하시면 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룰 때 이 대기를 다룰 때 이거 로로 쓰면 불편해. 왜냐면 자꾸 변하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기상을 처음 했다 그래도 뭐 온도 재는 거 알고 기압 재는 거 알지만 밀도 재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잖아. 밀도를 안 잰다는 소리야. 왜? 중력으로 대신했으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 벌써 해야 되나? 뭐 정수방정식 dp는 마이너스 로 g dz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변수거든. 그래서 마이너스는 올라갈수록 기압이 떨어진다는 소리고. 그리고 이 높이에 따라서 그 값은 g에 따라서 정해지고 로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이 로 값을 변하니까는 얘를 딴 바로 바꿔야 되거든. 그러면 얘가 뭐야? T로 바꿀 수가 있어, 온도로.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가서 하기로 하고. 상태 방정식에 의해서. 그래서 어떻든 간에, 얘의 그 밀도의 관계는 그 정수 방정식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뜻이야. 뭐 그거는 정수 방정식만 알면 되는 거니까,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됐는데, 그래서 문제는, 노를 쓰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G를 쓰는 것이 편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관측에서 그런 거야. 관측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관측을 하냐면은 시간 많으니까 이런 것들도 뭐 처음이니까 합시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주름진 공합이라 그러지. 이게 아네로이드라 그러는 거야. 공합. 빈 그릇이 이렇게 여기다 공기를 다 빼. 여기가 진공이야. 그러면은 얘가 지금 자체 이게 스프링 힘으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얘가 기압을 확 누르면 어떻게 돼? 기압이 높으면 찌그러지겠지. 기압이 낮아지면 이게 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대고 여기다 중심을 다지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기압을 뚝 누르면 얘가 쭉 올라가고 기압이 낮아지면 쭉 내려가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기압축 쓰게 되죠. 이게 아네로이드 기압계가 돼가지고 우리 저기서 쓰는 거야. 배 같은 데서 쓰고 비교적 정밀하게 쓰고 그러면은 큰 값이 그때마다 쓸 때마다 아주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가다 한 번씩 그 표준 수은기압계에다 맞추면 돼, 시도를. 그러면은 큰 차이 없이 쓰잖아. 그래서 상용적으로 쓰는데 큰 지장이 없지. 그래서 선박에서 수은기압계를 싣고 다니면서 관측할 수 없잖아. 그래서 선박에서는 이 아네로이드 기압계를 쓰는 거야.
그래서 자, 그럼 됐어. 얘를 좀 조그맣게 만들었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실험실에서 이거 보는 거지. 얘가 이만큼 찌그러지면은 뭐 500헥토파스칼. 얘가 이만큼 펴지면은 뭐 300헥토파스칼. 이만큼 펴지면 200. 눌러져 있으면 1000. 알 수 있잖아. 만들 때 그렇게 만들면은. 됐죠? 자, 그래가지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대 관측이라는 게 뭐냐면 풍선에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아네로이드 기압계 매달고 아네로이드 기압계 달고 그 다음에 뭐 백금저하 언덕에 있는데 우선 그거는 놔두고 요거 됐다고 쳐서 쭉 올라가면 얘가 올라가자 처음에는 1000헥토파스칼 누르니까 이거 눌렸을 거 아니야. 그러다가 쭉 올라가다가 850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가 이만큼 부풀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뭐 여기다가 뭐 바늘이 되든지 무슨 신호를 주게 되면 여기서 삐익 하고 소리가 됐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뭘 만지냐면 내가 띄우고 시간을 대면 되지. 자, 그러면 그거 하기 전에 요거를 한번 합시다. 여기에 지금 책상이 이렇게 있어. 여기 지금 구슬이 하나가 있거든. 내가 여기서 살그머니 밀어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지다가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크게 떨어지겠지. 그렇죠? 자유낙하하니까. 근데 얘를 초속도를 딱 쳐서 치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럼 뭐 어떻게 떨어지냐면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야. 이렇게. 요 시간대 여기 있고 요 시간대 똑같은 시간대에 있는 거야. 다만 멀어지는 거지. 얘가 커지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초속도가 작으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는 요 떨어지는 속도만 재면 높이를 알 수 있다는 소리죠. 이거 뒤집으면 되지. 그러니까 내가 풍선을 띄워가지고 몇 초 뒤면 몇 메타가 있다는 거 알지. 상승 속도를 아니까. 그러면 850 첫 번째 가서 삑 소리가 나면은 시간을 딱 보면 1500m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쭉 했더니 뭐 500이라고 정해놨다고 했어요. 500. 그러면은 얼마야? 그러면은 그 시간 딱 되면은 이게 거기다 시간 곱하면 몇 메타 딱 나오잖아. 관측이 그렇게 하는 거라는 소리야. 그러면 얘가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가는 거 얘는 어떨 때 이렇게 가고 올라가는 속도는 똑같다는 소리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올라갈 때 얘가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올라간 건 바람 때문이니까 여기서 있다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올라간 거는 여기서 이렇게 옮긴 거는 바람 때문이니까 여기하고 벡터로 차면 풍속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존대에는 풍속기가 없지. 그래서 그 위치만 알면 되지.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에다가 이 추적기를 달아서 신호를 내면 얘를 찾아가지고 얘 위치를 찾았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해도 되지. GPS 센서 하나만 달면 간단하지. 그래서 옛날에는 얘의 위치를 찾느라고가 오히려 더 장비가 더 많았어. 오메가 항법이니 뭐 롤란시니 뭐 이래가지고 그 비행기에서 위치 추적하는 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얘의 위치를 찾아가지고 전 시간하고 2시간 다음 시간하고 해서 풍향 풍속을 구했다고. 근데 지금은 GPS 센서가 있어가지고 그냥 금세 구하지. 풍향 풍속을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온도는 백금저하 온도계. 그다음에 습도는 염화리튬 습격해가지고 구하면 돼. 그리고 기압은 지금 정해진 기압면에 따라서 고도만 관측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소리야? 존대라는 것이 뭐 2000m, 3000m일 때 그것도 알 수 있어. 2000m라 그러면 시간만 재면 되지. 2000m야. 지금 존대가 2000m야. 그러면 근데 올라가서 기압계로 볼 수 있어? 못 보지. 올라갈 수 없잖아. 보면은 얼마인지 알 수 있지만은 볼 수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존대라는 것이 어떻게 돼 있어? 특정 고도에서 기압하기는 어려워. 그렇지만은 어떤 기압일 때 그의 높이는 얼마냐는 알 수 있다는 소리야. 뭐 갖고 알아? 올라가 시간만 보면 되잖아. 그래서 이 존대라는 것이 특정 고도의 특정 기압면의 높이를 재기가 쉽단 말이야. 관측 이용해야 되는 소리. 그래서 2000m, 3000m를 쓰지를 않고, 왜냐하면 2000m 알았어. 지금 존대가 2000m 올라갔어. 그때 기압 못 보잖아. 그러니까 2000m 일기도 그러기가 힘들다는 소리지.
저기 850헥토파스칼의 높이를 구할 수 있지. 그래서 이제는 아까 했던 된 거지.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은 기압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풍선을 떼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닿았을 때 얘가 이렇게 닿았어 여기 닿았을 때 이 높이를 잴 수가 있지. 그렇죠? 어떻게 돼? 얘가 올라가는데 이게 A 지역이고 B 지역이면 여기는 20초 뒤인데 30초 걸렸다 그러면 얘가 높은 거지. 그렇지만 기압은 같이 이게 등압면이잖아. 그러면 어디가 기압이 높은 거야? A야 B야? 기압이 높은 데가 A죠. 이거 얘가 지금 만약에 뭐 500헥토파스칼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되잖아. 여기가 1000이라 그러면은 얘가 1000이라 그러면 여기는 1250. 여기가 기압이 높은 거잖아. 이게 높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고도가 높은 게 기압이 높은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서가 문제가 생기는 거지. 자, 뭐야? 지금 다시 한번 봅시다. 20페이지. 이게 지금 뭐야? 등압면 일기도야. 500헥토파스칼의 일기도야. 거기서 여기 수치가 써 있는 것이 뭐야? 고도라는 거야. 고도가 높은 것이 고기압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고도가 높으면 기압이 낮아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기압이 낮은 게 고기압 아니에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소리지. 기압이 높은 것이 높이가 높은 것이 고기압이야. 여기서 나왔잖아. 그렇지? 여기는 뭐 만약에 여기가 5,000m인데 여기가 6,000m야. 6,000m가 고기압이라고. 고도가 높아지면 기압이 낮아지는데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소리야. 확실히 이해했어요? 자, 다시 한번.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지금 A 지역하고 B 지역이 있어. 그래서 5,000m의 높이를 5,000헥토파스칼을 관측한 거야. 그랬더니 얘는 뭐 10초 후에 되고 얘는 20초 후에 됐다 그래. 그래서 얘는 5,000m가 나오고 이건 6,000m가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디가 고기압이야? 이 높은 데가 고기압이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6,000m가 고기압이라고. 등압면 고도가 높은 것이 고기압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등압면 일기도에서 고도가 높은 것이 고기압이고 고도가 낮은 것이 저기압이야. 그 똑같지. 우리가 지상 일기도에서 기압이 높은 것이 고기압이고 기압이 낮은 것이 저기압이었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고도가 높은 것이 고기압이고 고도가 낮은 것이 저기압이야. 그래서 지상 일기도에서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등압선이라고 그러고 고층 일기도에서는 이걸 등고선이라 그러는 거야. 같은 고도를 이었다 해서. 이것만 알아도 굉장히 오늘 지금 여러 가지 많이 배웠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기본을 배우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시간이 요거하고 됐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거를 배우는 거야. 그래서 20페이지에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일기도가 지상 일기도고 500헥토파스칼이 대기의 중간쯤 돼가지고 이걸 중간 일기도에서 500 일기도가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500에서는 골과 능을 보고해.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22페이지를 보면은 와도 분표가 있고 와도하고 그 다음에 P-벨로시티에 대해서 오늘 요것만 알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정합시다. 자, 우선 그래서 와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합시다. 그건 뭐냐면은 지금 기상 처음 하는 사람은 와도라는 말을 처음 들을 수도 있어. 그렇지? 그래서 이 와도에 대해서 하는데 이거 와도도 제대로 모르고 좀 졸업한 애들도 많다는 거야. 전공한 애들도. 그래서 여기서 와도에 대한 걸 확실하게 알고 가자는 거지. 자, 와도는 뭐냐면은 일단 우선 이것부터 알아야 돼. 규모 얘기를 아까 하다 말았는데 그때 이제 규모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우선 우리가 지금 많은 기상 이 책에서 이렇게 봤을 때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 중에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자고 그려준 것이 그게 인식으로 바뀌어가지고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아. 우선 딱 하나 예를 들어줄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돼서, 뭐, 이렇게 해서 여기 뭐, CI,
여기 CS 뭐 이렇게 해서 NS 뭐 이렇게 해서 뭐 AS지 AS NS 그래가지고 뭐 300분의 1 뭐야 운난전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걸 300분이라는데 아무도 토를 안 달아. 자, 이게 300분의 1이라는 건 뭐야? 이게 300 갔을 때 1 올라갔다는 소리지. 이거 뭐 2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원래 얘를 그리려면 어떻게 그려야 돼? 얘가 300km를 그리고 갔을 때 이렇게 해서 얘가 1km 올라간 거야. 온난지상 평평해. 그렇죠? 300km 갔을 때 1km 올라간 거야. 근데 어떤 전선이 뭐야? 대충 그 2km 내지 3km 아니야. 그러니까 1000km 갔을 때 3km 올라간 거라고. 그게 뭐 땅으로 기운 거지 뭐가 기울기가 있어. 근데 이걸 아무도 토론을 한다고 300분의 1이라 그런다고. 한냉전선은 어떻게 돼? 이렇게 해놓고 이거 60분의 1. 이게 무슨 60분의 1대 1이지. 1대 1도 안 되지. 다 이거 편하자고 그린 것을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거라고. 뭐냐면은 여기에 지금 고기압이 있고 여기 저기압이 있다는 게 좋겠다. 저기압이 있고 여기 고기압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저기압이면 상승기류가 이렇게 생기지.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이게 저기압, 고기압 이게 1000km야. 그렇죠? 그러면 이게 대기상 아니면 이게 몇 킬로? 10km죠. 그렇죠? 10km. 야, 이 1000km, 10km 요거다 그래도 안 되지. 근데 보통 이렇게 그리고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 얘가 고기압이고 저기압은 이렇게 올라가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간 시간이나 이게 비슷한 시간이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수평 속도를 얼마에 10m/s로 잡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가 10km니까 100분의 1이니까 여기가 그래서 1cm/s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10km인데 이거 1cm로 올라가면 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재지. 근데 비는 얘 때문에 오고 있잖아. 그러면 관측이 돼야 얘를 가지고 전시간과 후시간간의 시간차를 구하고 그러면 그게 순간 변화율이 되잖아. 그래서 얼마의 상승속도로 가니까는 공기가 올라가면 언젠가는 올라가면 어떻게 돼? 원래 공기가 올라가면은 팽창을 하잖아. 맞잖아요. 왜? 밑에는 기압이 높고 위에 기압이 나니까 공기가 팽창하잖아. 팽창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 온도가 떨어져야 되잖아. 같은 요만한 것이 이렇게 되면 온도가 떨어지잖아. 냉장고의 원리 아니야. 냉장고 지금 팽창시켜가지고 기화시켜가지고 온도를 떨어뜨리는 거 아니야. 온도가 떨어져. 온도가 떨어지면 뭐가 돼? 배웠잖아. 온도 뭐의 함수라 그랬어요? 포화수증기압이 낮아지잖아. 그럼 포화수증기압이 낮아지면 어떻게 돼? 넘쳐나지. 넘쳐나니까 뭐가 돼? 안개나 물방울이 되잖아. 그럼 물방울이 많이 생기면 지들끼리 부닥치고 해서 커져서 떨어지는 게 비지. 그래서 비가 오려면 반드시 상승기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상승기류만 하면 비 올지 안 올지를 아는 건데 이게 원칙적으로 재수가 없다는 거지. 자, 이거 우리가 지금 바람을 재는 거를 10m/s를 기준으로 에어로벤이야. 에어로벤 갖고 재는 거라고. 10m, 로빈슨 분석까지 좋고 좋아. 그러면 보통 정밀도가 10분의 1 아니야. 고안에서 쓰는데. 이거는 막 100분의 1, 1000분의 1인데. 재수가 없다는 소리지. 재수 없으니까 딴 방향으로 재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렸으니까 이거 왜 못 재? 그러는데 못 재는 이유는 어떻게 돼? 얘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 이거를 이렇게 재는 동안 이거 올라가는 거 이거 무슨 수로 재? 못 재는 거지. 그래서 딴 방향으로 재는 거야. 어떻게 재는 거냐면은, 등고선이 이렇게 있으면 등고선에 평양에 바람이 불어야 되는 걸 알고 있죠. 자,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도는 거를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태양이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돌면 이렇게 도는 것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그래. 이렇게 도는 거 플러스 방향. 근데 이게 태양이 도는 게 이게 쓸리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돼서 여기가 저기압이라고 되면은 바람이
아직은 여러분이 안 배웠어요. 지상풍을 배울 때 바람이 저기압 쪽으로 이렇게 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가 바람이 이렇게 휘는 거야. 이렇게. 가운데로 공기가 몰리는 거라고요. 저기압이 있으면. 맞죠? 고기압이 있으면 이렇게 불어나가고, 우리가 저기 일반적으로 일기도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 몰려든 공기는 땅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올라가야 되죠. 어떻게 올라가? 이렇게 돌면서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저기압에서 이렇게 회전하는 거야. 자, 이렇게 회전하니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이렇게 돌면은. 이제 앞으로 이걸 배우는 거야. 자, 이게 플러스야 무조건 되고, 이렇게 되든지 이게 플러스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도는 게 플러스야. 지구 도는 걸 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저기압이라고. 그래서 저기압이 플러스야. 기분에 꼭 고기압이 플러스 같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소리지, 이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게 뭐야? 원리부터 배우자는 게 바로 이래서 나온 거야. 아니, 왜 저기 고기압이 편한데 왜 고기압을 안 정했어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소리지. 기준을 여기다 뒀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도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돌면은, 이렇게 해서 돌면은, 자, 지구가 저기 이게 이렇게 해서 돌면은, 그 다인의 부상 원리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저기야. 이렇게 해서 고기압 이렇게 해서 이것도 다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됩시다. 얘가 돌면은 이제 처음에 이렇게 올라갈 때도 상수 속도가 이렇게 빨라지는 거예요. 돌면서 올라가면. 그러면서 이 도는 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올라가면은 이게 이렇게 작아지는 거야. 이렇게 도나스 같이 생긴 판이. 이거 왜 도나스라고 그래요? 공기가 올라가는데 왜 도나스가?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공기가 이렇게 올라갔다고 치면 사람들이 뭐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 이것도 좀 잘못된 거야. 지금 공기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올라가? 그래서 이렇게 이만한 공기가 이만큼 늘어났다고 했냐고? 이거 아니라는 얘기지. 자, 지금 공기가 올라가는 거 왜 올라가요? 가벼우니까 올라가지. 그 올라가면 어떻게 돼? 바닥이 뜨거워가지고 얘가 상승하는 거야. 그러면 저기 얼마나 공기가 최소한 서울시만한 공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만한 공기가 이게 바닥이 한 30km 막 이렇게 되면서 뭐 200m 그려보세요. LP 한 장도 안 돼. 그러니까 판이 올라가는 거야. 그럼 올라가면은 얘가 어떻게 돼? 올라가면 지금 돌면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올라가면은 좀 상수도가 커진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얘가 줄어들어야 되지. 그래야 저기 가군동량 보존하기 위해서 빨리 팔 길이가 짧아지니까 빨리 돌아와 있어서 그래서 공기가 올라가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역학적으로 말할 때는 공기가 저기 상승해서 팽창했다는 걸 갖다가 역학적으로는 기주가 신장했다 그런 거야. 기주가 뭐야? 공기 기둥이 늘어났다 그러는 거야. 그게 팽창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속도가 빨라지는 거지. 그래서 아까 올라가는 속도는 못 잰다 그랬잖아. 도는 속도는 잴 수 있지. 도는 속도를 와도 또는 소용돌이도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와도라고 이렇게 붙인 거는 이제 일본 사람들이 붙여준 건데 그걸 지금 언어 순화해서 소용돌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저기 학습할 때는 소용돌이도 길잖아. 쓰기도 길고.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그냥 와도로 합시다. 근데 시험 같은 데는 소용돌이도로 나올 거야. 그러면 저기 소용돌이도가 와도다. 즉 이건 뭐야? 회전력을 말하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는 또 뒤에 가서 또 나와. 그래서 여기서 그것만 알면 돼. 그래서 500헥토파스칼에서의 와도가 중요하다는 거지. 즉 500헥토파스칼에서 상승 속도를 못 구한다. 왜? 워낙 작아서. 근데 회전 속도는 차이가 나니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하고 똑같은 것이 지금 여기 그 P벨로시티야. 이 올라가는 속도를 재는 방법이 어떻게 있냐면은 얘가 지금 올라가면 여기서 기압이 떨어지잖아. 시간당 기압이 떨어지면은 시간당 몇 헥토파스칼이 떨어졌냐를 보는 걸
P 벨로시티 또는 기압 속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 시간보다 기압이 떨어지면 상승 속도예요. 전 시간보다 기압이 높아지면 하강이야.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어려우니까 그러려니만 하면 돼. 그래서 지금 대기가 지금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됐던 것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줄어드니까 이거를 지금 이게 발산과 이 다이버전스하고 다이버전스, 논 다이버전스, 그 다음에 컨버전스는 수축했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이게 컨버전스 된 거고, 이렇게 해서 다시 되면 발산이 되는 거잖아. 올라가면은. 그래서 이 발산하고 수렴은 방향 차이지 똑같은 말이야. 마이너스 발산이 수렴이고 마이너스 수렴이 발산이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됐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게 막 줄어들잖아, 그렇죠? 줄어들다가 여기서 다시 늘어나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다시 안 줄어드는데 여기를 무발산, 옛날에는 비발산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논 다이버전스에서 무발산이라고 그런가. 이게 어디냐면 대충 600헥토파스칼이야. 헥토파스칼. 이거 적을 필요 없어요. 나중에 또 나와요. 그래서 대충 그런 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600헥토파스칼이 무발산 고도예요. 대기 중에서 대충. 근데 여기서에서 와도하고 여기서의 기압 속도를 재면 그건 의미가 없죠. 똑같은 값이니까. 그래서 여기보다 조금 높은 여기 500에서는 와도를 재고 여기보다 조금 낮은 700헥토파스칼에서는 그 기압 속도를 P-벨로시티 또는 그 오메가 벨로시티라고 해도 돼. 그렇게 해서 그 중요한 거가 여기 표시된 거예요. 그래서 위에 것이 21페이지가 이제 위에 것이 그 와도 분포를 나타내는 거고 밑에 것이 그 상승률 분포도 오메가 벨로시티 또는 P-벨로시티 또는 기압 속도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좀 쉬었다 합시다.